예, 수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관세청에서 1월 20일까지 수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걱정이 더 됐는데요. 1월 달 전체가 딱 나왔는데 역시 좋지 않습니다.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님하고 전화로 일단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보고요. 이게 계속 이럴지 한번 미리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1월 수출 수치 보셨을 텐데 교수님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시던가요? 일단 생각보다는 덜 나빴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아마도 1월 달에는 두 자리 숫자로 감소하지 않겠는가 다들 봤는데, 5.8%밖에 안 줄었으니까, 상당히 선방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네. 작년 내내 실적이 정말 그 수출이 계속 꺼지던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쪽에서, 네. 두 자리 숫자 약 13% 정도 전년 동기로 증가를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이 상당히 살아난 것이 크게 기여를 했고, 그 나머지 분야는 처참하다 싶을 정도로 반도체 마이너스 23%, 예. 무선통신 30%, 컴퓨터 28%니까 의외로 자동차와 부품 쪽에서 선방을 해서 조금 잘 나왔는데, 예. 이것이 다음 달 2월, 3월, 4월에도 계속될 건지,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게요. 참 역설적으로 작년에는 반도체 때문에 그나마 참 살았는데 올해 1월이긴 합니다만 반도체가 부진하니까 또 자동차랑 부품 쪽에서 좀 도와주네요. 그렇죠. 예. 산업부가 지난달에 수출이 부진했던 이유를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수출 단가 하락이 가장 큰 요인이다. 뭐 경기 순환적인 요인이지 구조적인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떤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반도체가 23% 떨어졌는데 전년 동기로 네.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게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예. 물량으로 보면 거의 모든 업종에 있어서 물량 충격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특히 석유 제품하고 석유 화학 제품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한 1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하면 반도체하고 석유화학 쪽에서 수출이 더 침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반도체 가격은 대세가 조금 더 떨어진다고 보고, 예. 석유화학 제품은 이게 더 떨어질지 안 그럴지는 이게 유가라는 게 워낙 그렇죠. 이게 민감한 거라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보니까 중국이 확 눈에 띄더군요. 물론 뭐 작년에 26.8%의 수출을 중국에 우리가 했는데 전체 그 정도로 네. 최대 수출국인데 네. 20% 가까이 수출이 줄었더라고요. 그것도 3개월째 계속 줄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걱정스러운데 이 정도라면? 그러죠. 재작년에는 중국 수출이 괜찮았어요. 예. 재작년에는. 근데 이제 작년 말서부터 이게 중국 수출이 조금 둔화됐는데, 아마도 금년 내내 대중국 수출은 상당히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는가. 첫째는 중국 경제가 조금 가라앉는 것 같고요. 둘째는 중국이 그동안 우리한테 의존하던 그 반도체라든지 또는 기계라든지 이런 부품을 국내에서 자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여가는 것이 중국의 기본적인 산업 정책이다 보니까 앞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여러모로 경제적인 요인이나 정책적인 면으로 보나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대중국 수출은 조금 우리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중국 얘기 하나만 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워낙 우리한테 수출 비중이 큰 나라라 지금 오늘도 외신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제 클린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주석이랑 정상회담을 갖고 이제 최종적으로 사인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미중 무역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와서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잘 풀리면 우리 대중국 수출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요? 일단은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어떤 타협을 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예, 만약에 관세를 안 물리겠다, 물리기로 한 것을 25% 했다가 15% 했다가 그걸 오케이 안 물리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한테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일단 15% 그대로 가고 추가적으로 2천억 달러 물리기로 했던 것은 더 안 물리겠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쭉 나빠지는 것에서 더 안 나빠진다. 그 정도지. 이 두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진핑하고 트럼프의 그 무역 타결이 어떻게 되는가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그걸 보고서 우리가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중국은 한국에 대한 그 수입 의존도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산업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시장은 우리한테 점점 어려운 시장으로 갈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명절 잘 쓰시고요. 네, 설 잘 세세요. 예.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님과 또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수출 얘기를 하고 수출에서 또 가장 큰 비중이 또 우리가 반도체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 얘기는 조금 더 저희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업연구원 김양팽 박사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1월달 수출에서 반도체가 20% 넘게 이제 줄었는데요. 네. 반도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 단가 하라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물량보다는 단가 부분에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단가 하락 추세가 이어질까요? 근데 그 추세가 아마 1, 4분기 그 정도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그 이후로는 크게 떨어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출 관련해서 좀 반도체가 아무래도 큰 관심사긴 한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작년 연간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D램 쪽이 좀 부진할 것이다로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대응 방안으로 비메모리 쪽을 키우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메모리라고 삼성전자가 얘기하는 게 뭔지 좀 오늘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면 뭘 생각하면 됩니까? 예, 비메모리 반도체라면은 일단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반도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요즘 팹리스나 파운드리 그 분야가 세분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범주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강화시키고자 하는 부분들은 막 말씀드린 파운드리 그 분야랑 그리고 삼성전자가 직접 생산하고 있는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 등을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지금 D램에서 세계 넘버1인데 이 네. 비메모리 쪽도 상당히 글로벌 상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술 수준으로는 지금 파운드리나 그런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 부분에서 기술적으로는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 쪽에서 볼 때는 좀 많이 부족한데요. 이런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지금 세계 1위 업체가 대만 기업의 TSMC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이고 예,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퀄컴이 세계 시장의 42%를 점유하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지금 어플리케이션은 삼성 스마트폰에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점유율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이 만약에 좀 지난번에 얘기했고 또 이재용 부회장도 비메모리 쪽 얘기를 한번 하고 그래서 삼성이 좀 맘먹고 비메모리 쪽을 키우면 좀 빠른 시간 내에 그렇다면 몇 년 안에 지금 말씀하신 TSMC나 퀄컴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좀 바짝 따라붙을 수 있을까요? 이제 기술력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각 제품별로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 진입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통신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통신법이라든지 그런 걸 맞춰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D램에서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 소품종 대량 생산의 그런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전환을 해서 그 부분을 따라잡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가 화면에 이재용 부회장이 2030년에는 메모리 1위는 물론 비메모리에서도 1위를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멘트를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청자분들한테 이재용 부회장의 이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어떤 분야를 강조하느냐가 중요한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인데요. 지금 아무래도 5G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신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글로벌 업체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 삼성전자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지역적인 특색에 맞춰서 제품을 공급한다면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2030년이면 대략 10년 조금 더 남은 건데 그렇죠. 가능하다고 보신다.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산업연구원 김양팽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